네. 태백태윤을 보호하고 자석의 N극면을 부착하고 (3의 1t)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2파이의 1t 미만으로는 없어.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3파이의 1t 또는 2파이의 1t 쓰고 있는데요. 태연, 태백 N극면, 그리고 곡지는 S극면. 이렇게 해서 어혈이 용해됩니까? 그 과학적인 근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리고 사암침을 임상에 적용한다면 그건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 그들만의 리그.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전 세계의 의료인들과 함께 사암침을 공유하겠다고? 아니, 그들에게 뭐 전해줄 필요가 있어? 이거 우리 건데. 잘났어 정말. 사암침법이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러면 사암침의 메카, 대한민국이 사암침법의 메카가 되면 우리나라 한의학은 한층 더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긍지죠. 우리 민족의학의 긍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의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혈액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전신의 동맥혈관을 통해서 제공되고, 그리고 그 말초동맥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모세정맥과 연결된 그 경로를 통해서 바톤 터치가 되죠. 정맥, 동맥으로 나누었지만 일단 혈관 순환 시스템이에요. 혈액 순환 시스템. 그리고 똑같은 혈액 순환 시스템 중에 독립된 림파틱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림파틱 서큘레이션 시스템은 혈액순환 시스템과 그 순환을 함께 공유한다니까요. 림프액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혈액입니다. 혈액암 할 때 어떠한 암들이 포함되죠? 그렇죠. 백혈병도 혈액암이고요. 림프암도 혈액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림프암 혈액암이에요. 백혈병 혈액암이에요. 그러니까 림파틱 시스템도 곧 혈액 시스템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말초 동맥에서 말초 정맥으로 바톤 터치할 때 동맥 속에 들어있는 혈장 성분의 약 10% 성분이 림파틱 시스템 관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이 있죠. 소장. 소장에 육모 조직이 있습니다. 암죽관이라기도 하죠. 그 유미관에서 지용성 영양 성분을 흡수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관로가 있죠.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림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림프관. 수용성 영양 성분은 이 정맥을 통해서 흡수되어 간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바톤 터치되는 부분, 그것을 회장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표시된 곳, 이것은 다른 말로 페이어스 패치라고 말합니다. 페이어스 패치. 페이어스 패치, 이 부분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회장 부분 있잖아요. 회장 부분의 그 육모 조직 내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이 또 림프 관로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펜딕스, 맹장, 충수, 회장이에요. 회장에서 대장으로 바톤 터치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길게 벌레처럼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충수라고 합니다. 벌레처럼 달려있는 이곳에
면역 성분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페이에스 패치에도 면역 성분이, 그리고 아펜딕스에도. 옛날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맹장인 줄 알고 급히 개복 수술을 했어.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맹장이 아니야. 그러면 닥터들이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다행히 맹장 터진 건 아니네요. 자, 살아가면서 혹시 맹장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개복한 김에 그거 차릅시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고마워요. 이러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수를 잘라내면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평인에 비해 10배 높다. 편도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자주 편도가 부으니까 편도 너무 커서 그러니 잘라냅시다. 해서 자른 아이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랬더니 그가 성인이 된 후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평인의 10배 이상 높더라. 다 면역기관이거든요. 편도나 여기 충수나. 겸해서 말씀드렸고, 이 그림에서 주목하실 것은 림파틱 순환 시스템은 혈액 순환 시스템과 같이 간다. 그리고 혈전 또는 정맥류와 관련이 있다. 어혈과 관련이 있다. 큰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곳이 파이어스 패치예요. 회장 부근의 림프기관. 네, 그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T셀, 또 수지상 세포 등등의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즉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기 직전인 부분이니까 그곳에 공생균도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특히 요구되는 부위예요. 그것과 그리고 말씀드린 소장의 육모조직에서 흡수한 지방성분, 네, 그 두 곳에서 지방성분과 면역세포들이 림프 관로로 유입된다. 그리고 장간막 림프 조직의 면역력을 담당하고 또 전신의 면역력을 담당하게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성 영양성분은 소장에서 흡수해서 바로 간으로, 그리고 지용성 영양성분은 바로 폐로 들어갔다가 동맥으로 환원되어서 또 전신에 그리고 간으로 유입이 되죠. 어쨌든 이 림파틱 시스템은 혈전 증상, 혈전 질환, 그리고 정맥류 질환, 어혈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주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동맥피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성분이 림프 관로로 유입되고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림프 관로로 유입됐어요. 그런데 사이사이마다 림프절이 있잖아요. 마디절. 마디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방에서 그 림프절 안으로 림프액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제 대식작용, 면역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불수의근이 림프관을 짜줌으로 인해서 그것은 위로 조금씩 올라가 여기 양쪽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 우심방으로, 우심실로, 그리고 폐로, 그곳에서 다시 심장을 통해 전신의 동맥으로 환원이 되어서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정맥피와 림프액이 섞여서 다시 동맥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림프액 그리고 정맥피 속에 노폐물, 혈전 등등을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선한 동맥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의 종격동, 그러니까 양쪽 폐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수태음스 폐금경은 처음에 폐에서 발원해서 배꼽 주변까지 일단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흉선 부근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돌고 팔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형태가 있는 부분이 종격동입니다. 측면에서 본 종격동을 보니까 여기 식도 부근에 있는 림프절, 심낭
뒤쪽에 있는 림프절, 횡격막에 있는 림프절, 그리고 늑막 공간 등에 림프절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림프액이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 그리고 폐로 들어가기 전에 필터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폐로 들어가기 전에 필터링을 먼저 해요. 그래서 노폐물을 클렌징합니다. 그걸 누가 주관해요? 그렇습니다. 폐가 합니다. 폐. 그러면 여기 정맥은, 정맥 속에는 수많은 노폐물이 들어있습니다. 혈전이 들어있어요. 논문을 인용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 필터링, 그 클렌징도 폐가 해요. 림파틱 시스템 그리고 정맥 시스템의 노폐물들을 클렌징, 필터링하는 곳이 폐예요. 사암도님께서 왜 태백태윤을 쓰셨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계속 살펴보는데요. 이곳은 림프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성인의 경우 대략 600개에서 700개, 적은 사람은 500개의 림프절을 가지고 있어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면역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림프절은 림프액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림프액 속에 포함된 바이러스, 박테리아, 암세포, 그리고 몸에서 탈락된 조직들, 곰팡이 등등 림프절에서 다 필터링 하는데, 심지어 이 림프절은 동맥, 정맥도 들고 나기 때문에 동맥, 정맥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도 림프절에서 필터링 합니다. 림프절에서 혈액 필터링 역할도 하고, 그리고 림프액 자체의 노폐물 필터링 역할도 해요. 이것이 바로 사암도인께서 태백태윤을 보하라 하신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폐와 림프절, 폐와 비장의 혈액 여과 기능은 어혈증을 치료하는 데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비장의 혈액 필터링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요구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신장에서는 혈액 중에 체액을 필터링하고 혈액 자체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암세포, 탈락된 조직 등등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기관이 비장, 간, 그리고 폐예요. 비장, 간, 폐. 그러니까 비장은 림프절과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요거뿐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면역 기능 등등이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혈전 또는 정맥류 조각들, 정맥류 조각들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주목해 보십시다. 먼저 비장에서 필터링한 다음에 간으로, 미지는 것은 간에서 다시 또 필터링을 하죠. 이 그림이 이거예요. 비장에서 혈액 여과를 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비장의 혈관 질환 검토라는 논문에 보니까 키워드가 비장정맥 혈전증, 비장정맥 동맥류, 비장동맥류, 비장동정맥 누공, 비장신장에 연결된 그쪽의 정맥, 즉 괄호 열고 주, 좌측에 주로 빈발한다. 이게 소복급기 형태로 나타나는 정맥류예요. 여기 보면 비장은 신체의 면역 기능과 조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략, 비장정맥 혈전증은 비장정맥과 췌장 사이에 밀접한 해부학적 관계 때문에 종종 췌장병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장정맥 혈전증은 또한 혈전증 또는 신생물로 인한 비장정맥의 내피 손상, 문맥정맥 응고의 전파 및 유사낭이 비장정맥으로의 침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가성낭종, 섬유증 또는 정맥 정체와 혈전증을 유발하는 림프절 병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도인께서 어혈의 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요법으로 제시하신 게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 곡지사해라.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했었어요. 이전까지는.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 곡지를 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어서 혈전으로 인한 어혈, 정맥류로 인한 어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죠. 집대성 삼경 주석을 통해서 저는 오래전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AS 해드리는 거예요. AS. 새로운 것이 밝혀질 때마다 증거판 만들면은 아유, 책도 사고 또 사고 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으로 그냥 무료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폐에서 혈전 필터링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논문을 찾다 보니까 하루가 더 걸렸어. 찾았어요. 삼도인께서 태백태연을 보하고 곡지를 사한 그 연유 중에 태연, 소태음수 폐금경의 휴머럴 이뮤니티를 증폭시켜주고 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폐에서 에이스라는 물질, 효소를 만들어서 혈액에 증폭시킬 때, 그럴 때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가 된다. 그 케미칼적 작용이 폐에서 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케미칼적 작용이 혈전용해와 관련이 있어요. 삼사부님이 태연 태백 포해 그리고 곡지는 사하고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훌륭한 어혈방요법을 주셨다면 그냥 거저먹기를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건 초보자들에게 드릴 말씀 아니에요. 삼심 가지고 꽤나 방귀 낀다는 분들, 도대체 태연 태백을 포하면 우리 몸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어서 혈전이 용해되는가, 어혈이 해소되는가 연구해 봤어야지. 여기 옥스퍼드 아카데미의 한 논문에 보니까 폐의 비호흡 기능의 여러 가지 폐의 호흡 관련 요소 말고 폐가 하는 일, 거기에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에이스라는 물질을, 케미칼적 물질을 증폭시키는 것, 생산하는 것까지도 포함돼서 수많은 폐의 비호흡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폐의 혈관 구조를 확장하고 보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폐는 혈액의 저수지 역할을 하며 심장 출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왼쪽 심장에 미리 조정된 예압을 합니다.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색전증, 다시 읽어드릴게요.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색전증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여 전신순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폐상피는 흡입 입자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폐 내피세포는 몇몇 외인성 및 내인성 물질의 흡수, 대사 및 생체 변형을 담당합니다. 폐 대사 능력은 쉽게 포화되지만 일부 약물의 폐내피 결합은 약동학을 변경합니다. 중요한 내용, 혈액 매개 물질 필터 역할을 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폐는 이상적으로 응혈, 피브린 덩어리 및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입자성 물질이 전신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도록 배치됩니다. 이것은 허혈을 예방하거나 중요한 기관에 대한 경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사부님이 족태음습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과 수태음습 폐금경의 토요일인
태연 두 개를 동시에 보하고 그리고 곡지를 사라고 하신 데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3, 4번님은 거금 452년 전에 이미 보신 거예요. 보셨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혈액 매개물질 필터 역할을 폐에서 한다. 폐는 이상적으로 응혈, 피브린 덩어리 및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입자성 물질이 전신 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도록 배치됩니다. 이것은 허혈을 예방하거나 중요한 기관에 대한 경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 화학적 역할을 통해서 폐 모세관은 또한 혈전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금 450여 년 전에 우리의 스승 삼도인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셨을까요? 다시 읽어드리죠. 폐 모세관은 또한 혈전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폐 내피는 혈장에 존재하는 플라스미노겐을 피브리놀리신으로 전환시키는 피브리놀리신 활성화제 풍부한 공급원이며 이어서 피브린에서 피브린으로의 분해 생성물을 분해합니다. 따라서 폐에는 효율적인 섬유소 용해 시스템이 있어서 폐 순환에서 혈전을 용해시킵니다. 폐는 헤파린, 즉 응고를 억제하는 헤파린과 트롬보플라스틴, 괄호 열고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변환하여 응고를 촉진하는 것. 그러니까 폐는요,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맞지 않을 때는 간과 협조해서 혈액 응고인자 생성을 촉진시키는 케미칼을 방출하고 유입된 혈액의 혈전 또는 정맥류의 조각들, 그것도 혈전이지.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 혈전이 떠돌다가 혈관 말초에서 막히면 그 이후는 괴사되잖아요. 뇌경색이 오잖아요. 관상동맥 질환이 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섬유소 용해 시스템을 폐순환에서 미리 발휘한다. 그리고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할 땐 간과 협조해서 혈액응고인자를 만드는 일에 일조한다. 피가 너무 멋질 않아도 참견하고 혈전이 많아도 참견하는 것을 폐에서 한다. 왜? 폐는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초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물주가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도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고. 참으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시 읽어드립니다. 폐모세관은 또한 혈전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그리고 폐에서는 효율적인 섬유소 용해 시스템이 있어서 폐순환에서 혈전을 용해시킨다. 여기에서는 저한테 말고 삼도인께 박수 정도는 보내야지. 삼도인께 경의를 표해야지. 여기에서는 어혈방, 태백, 태연을 보호하고 태백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장에서 혈액 필터링을 촉진시키는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태연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혈전용의 필터링 역할에 더욱더 힘을 주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도인께서 제정하신 삼진법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면 곡지를 사는 것은 혈전이 림파틱 시스템을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정맥 시스템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다 최종 터미널은 폐예요. 그러니까 폐에서 다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림파틱 시스템의 혈전도, 그리고 정맥혈관을 통해 유입된 것도 폐에서 처리한다. 물론 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장에서도 하고 간에서도 하고, 그리고 폐에서는 최종 터미널 역할로 그것을 확실하게 조절한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폐전격을 놓는다든지 비전격을 놓는다든지 오혈방을 놓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림파틱 시스템을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보다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 전격을 놓으면 회수력을 증폭시켜 주잖아요. 그러나 유입된 내용 중에 혈전이 많을 때는 유속을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그래서 대장금경이 비토경과 기량작용을 통해 코아포레이션하는 림파틱 순환 시스템의 대부분의 기능은 그냥 두고 또 다른 기능, 수양명제 대장금경의 양명조보다 말리는 기운, 그곳에 약간만 참견을 해서 그거 당분간 중지, 부분적 중지, 마일드하게 중지시키는 곡지사예요. 대장전격은 곡지와 족삼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지 하나만 사하는 것은 대장금경의 양명조를 마일드하게 견제하는 거야. 마일드하게. 참으로 놀라운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부생리학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도액신기탕증조의 좌복에 우둘두둘한 게 만져지면 소복급결이다. 보니까 정맥 좌복에 많고요. 좌복에. 그리고 림프절도 좌복에 많아요. 이것이 정체리에서 우둘두둘한 게 만져지면 그것이 소복급결이다. 동의학은 이와 같이 의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고박요약을 오래간만에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혈증문이 혈증문대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자성요법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맥 안에서 경맥 밖에서의 어혈증이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의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혈전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은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가 상한론을 통해 상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요약을 통해서 열결축혈증보다 상세히 해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암침 아카데미 혈증문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